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이제 무료화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 인구들이 참 많았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이 수많이 생기고 이용객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산길이 훼손이 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날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산을 가면 이제 정복, 산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 문화도 좀 다른 데로 좀 소화해야 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딱 상황이었고요. 제주 올레길 한번 갔다 오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지리산 둘레길 갔다 오려면은 몇 박 며칠 다녀와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와서 또 다음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서울 둘레길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그 체육 공간이나 여가 공간이 부족해서 늘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서울 근처에 길을 만들자. 그리고 고민한 끝에 그 명칭을 둘레길이라고 정했던 거죠.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서울 둘레길 전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완만한 산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가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서울을 감싸며 역사와 문화, 자연을 만나는 특별한 도보길입니다. 이 길은 서울의 풍경을 가장 온전히 보여주는 길입니다. 높은 산과 깊은 숲과 강, 마을길을 두루 이어주며 그 속에서 자연과 문화의 곁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이란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목표는 좀 명확했거든요. 서울의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과 그리고 이제 내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삼각길,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숲속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근교선 자락길을 함께 조성하는 종합적인 걷기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방향 설정한 것이 내가 이 길을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자연을 위한 길이어야 되고 또 사람을 위한 길이어야 되고 또 산책하는 길이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길이어야겠다 하는 방향 설정을 했고 또 1.0의 성과라 하면 그래도 서울 둘레길이 뼈대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완주를 하고 각자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서울에서도 있다? 이게 의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둘레길 처음에 1.0은 8개 코스로 제일 심한 코스는 거의 30km가 될 정도로 장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좋은 젊은이나 강건한 사람들에겐 유리하나 여성분들, 어린이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멈춰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MZ세대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길다. 완주하기 너무 힘들다. 단순히 그냥 서울 산 한 바퀴 도는 것 정도라 해서 그런 좀 불만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둘레길까지 접근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제 전철에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처음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은 그 길 잘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철역에서부터 서울 둘레길 입구까지 충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 이제 안내 체계, 이정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았거든요. 서울 시내 전체를 두르기 시작한 둘레길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제 초기에 만들어진 둘레길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서울 둘레길 2.0이 시장이 됩니다.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모든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내외의 시간으로 서울 둘레길을 좀 더 일상적인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하철역 그리고 마을버스 등과 연계해서 둘레길 입구를 찾기 쉽게 이렇게 개편을 하였고요. 서울 둘레길을 찾아가기 쉽도록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로드뷰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둘레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서울 둘레길 1.0에서는 길을 만들고 시민들이 걷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2.0에서는 그 만들어진 길을 시민들이 와서 더욱더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는 종이 스탬프북을 사용해서 둘레길 완주 인증을 했는데 2.0에 들어서는 모바일 완주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2.0 개편 이후에 시민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21개로 나눠 놓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보고요. 젊은 세대들은 그 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길이가 짧아지니까 부담도 없고 좀 늦게 일어나서 늦게 갈 수도 있고 같은 길을 가지만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도시형 둘레길의 장점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에 있는 설악산이나 오대산 같은 유명한 산을 가려면 차를 가져간다든지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일단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서울은 그냥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서울 둘레길을 갈 수 있고 산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대단하게 갖추지 않아도 그냥 운동화만 신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 둘레길은 사실 지금이라도 마음 먹으면 당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후에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게 서울 둘레길이거든요. 서울 둘레길은 시민 누구나 쉽게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서울 둘레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그런 길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5코스 아차산 코스가 있고요. 고구려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초보자도 정상까지 이동해 한강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아차산 코스는 다른 코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이 좀 편하시게 데크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중간중간 좀 많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코스는 관악산에서 호합사를 지나서 석수역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관악산역과 석수역 양방에서 모두 출발할 수 있어서 편도 탐방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접근 가능한 데크길이 1km에 걸쳐 조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코스) 월드컵 공원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코스의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추천을 합니다.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저희가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아주 좋은 곳이고요.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쇼츠 촬영을 위해서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눈이 내려도 멋있고 여름철에 비가 오는 날 메타코스에 물에 반사되는 그 환경을 보면 거의 신비적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이 구간이 이 15코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길이고 멋있는 길을 그린 걸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2.0이 시작하고 나서는 지난해에 11,000명 이상이 완주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800명이 넘게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완주자는 약 9만 명 정도가 되고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완주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 둘레길을 이용하셨습니다. 특히 고리분든 청년이 서울 둘레길 국궁체험이나 모험숲 체험에 참여하면서 서울 둘레길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56.5를) 연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이 수도권이라는 이 대도시에 워낙 많은 길들과 이 복잡한 그 길을 그 장거리의 그 길을 연결한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당초에 갖고 있었던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또 새롭게 개편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둘레길이 현장을 이제 가야지만이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하다가도 수시로 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에도 상관없이. 서울 둘레길은 굉장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노력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서울 둘레길을 나은 길로 움직이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2.0 개편 데드라인을 맞춰놓고 정신없이 업무를 추진했었고요. 오히려 개편이 된 후 시민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접하다 보니 조금씩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업무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둘레길 2.0이 모든 서울 시민들이 한 번은 다 걸어보는 길,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서울 시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타 지역 주민분들도 꼭 한 번은 와서 걸어보고 싶은 길,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분들이 꼭 한 번은 걸어보고 싶은 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둘레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트레일로 키우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명소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 전망이 좋은 곳에다가 거점형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전망이 좋은 그런 휴양시설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용하고 좀 더 찾고 싶은 그런 길이 되게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조금 마음이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이 서울 둘레길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나중에는 서울 둘레길이 나에게 희망을 줬던 길, 용기를 줬던 길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서울 둘레길 나에게 서울 둘레길 2.0은 별점 5점이다. 힐링길이다. 시집 한 권 읽는 길이다. 이정표이다. 일상이다. 치유와 위안이다. 정원 산책길입니다. 기대와 혁신이다.